스토이들 안녕. 맞아, 길어진 스칼렛 언니야. 이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내가 머리 붙이고 나서 찍은 다른 영상이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붙임머리를 했어. 원래 내가 주로 헤어 컨텐츠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굳이 붙임머리 영상을 찍을 생각은 없었거든? 근데 생각보다 붙임머리 하려고 막상 서칭해보니까 좀 내가 궁금했던 점들에 대한 콘텐츠가 많이 없기도 했고 내가 직접 하고 나서 느낀 그런 의외의 장단점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거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어. 오늘 영상은 붙임머리 고수가 알려주는 꿀팁 그런 거 절대 아니고 붙임머리 홍보대사 그런 것도 아니야. 불편함까지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해볼게. 내가 붙임머리 하고 나서 스토이들한테 무물로 질문을 몇 개 받아봤어. 하나씩 대답하면서 진행해보자. 그럼 시작해볼까? 스쿨! 먼저 붙임머리를 하게 된 계기. 사실 붙임머리 자체를 나는 2년 정도 고민을 했었어. 나는 거의 5년째 단발을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내가 도저히 그 거지존을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평생 단발로 살거나 아니면 붙임머리를 해야 내가 헤어스타일을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 근데 붙임머리를 2년 동안 고민한 이유는 일단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내가 안 그래도 머리숱이 되게 많고 시청자들 알다시피 두피 브러쉬로 막 벅벅벅벅 씻는 거 좋아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붙임머리 하면 두피 브러쉬 절대 못 쓰고 두피 당기고 말리는데도 막 1시간 넘게 걸리고 스타일링도 잘 안 먹고 등등등 보여지는 그런 만족감에 비해 관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들어왔어서 선뜻 할 생각을 못 했었어. 근데 그 고민을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나 그냥 한번 하고 이 미련을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막 다이소에서 피스 사서 붙여보고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이러다가 결국에는 붙임머리를 제대로 하게 됐어. 그 다음 제일 많이 물어봐준 게 가격이고 나도 제일 궁금했었는데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었던 게 가격이야. 근데 막상 받아보고 나니까 느껴지는 게 가격은 진짜 가봐야 한다. 왜냐면 내 머리숱 그리고 머리 기장 이런 거 보고 내가 원하는 길이 이런 것도 맞춰보고 현장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헤어샵에서 우리가 펌 얼마, 기장추가 얼마 이거랑은 조금 기준이 다른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알아봤을 때 평균적인 가격선은 있었거든?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내가 알아보고 붙임머리 해본 내 친구들한테 이제 크로스 체크해서 얻게 된 가격 기준을 딱 알려줄게. 일단 샵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 약간 가성비 샵 그리고 좀 프리미엄 샵. 가성비 샵과 프리미엄 샵의 차이는 내가 원하는 거 편의성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주는지로 나눠볼게. 단발인 상태에서 가슴 아래까지 오는 길이로 했을 때 내가 찾아본 가성비 샵들은 5, 60만 원 정도였고 프리미엄 샵은 7, 80만 원 정도였어. 요거는 생머리 피스 기준이고 만약에 웨이브 피스를 선택하면 가격이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 그리고 이게 좀 원초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가짜 머리를 구매해서 붙여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 가짜 머리, 이 재료값 비용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떼서 보관했다가 다시 붙이는 즉 리터치 비용은 반값 정도인 것 같더라고. 그리고 여기에 비용이 또 추가될 수 있는 게 만약에 내가 펌을 한 상태야. 근데 생머리 피스를 붙이고 싶어. 그러면 펌? 생머리 연결부가 어색할 수 있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매직 시술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시술 가격은 대부분 미용실에서 가격표를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시술에 대해서는 100% 미리 다 가격을 알고 갈 수 있고 현장에 가야 알 수 있는 건 머리숱에 따른 개인차, 내가 원하는 머리카락의 길이에 따른 차이, 웨이브를 붙일 건지 스트레이트를 붙일 건지에 따른 차이, 그리고 프리미엄 샵의 경우 커스터마이징이 돼서 팁을 여러 종류, 여러 부위에 다 다르게 써주는지 그런 차이들로 인해서 가격이 책정되더라고. 그래서 대략적인 가격 범위 정도만 인지하고 가고 앞뒤로 몇만 원 정도는 현장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 나도 그게 너무 답답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 다음 질문은 웨이브 붙임머리가 나은지 스트레이트 붙임머리가 나은지야. 사실 처음에는 웨이브를 하려고 했어. 왜냐면 어차피 나는 항상 컬을 넣어서 다닐 거였기 때문에 웨이브를 요청드렸는데 웨이브가 관리가 좀 더 까다롭다고 모두가 입을 모아 얘기하더라고. 아무래도 웨이브를 비추천하는 이유는 컬이 내가 원하는 만큼 예쁘게 나오지 않고 좀 부스스해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웨이브가 조금 더 비싸기도 하고 좀 더 손이 많이 갈 것 같기도 하고 초보자면 스트레이트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다음 질문. 답답
답답하지 않은지. 사실 내가 5년 전에는 단발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항상 긴 머리인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제 오랜만이긴 하지만 그 긴 머리의 느낌을 기억은 하고 있거든? 근데 내가 느끼기에 두피에 땀 차고 뭐 등 허리에 땀 차고 더워 하면서 머리 질끈 묶고 싶은 그런 기분은 붙임머리나 자연 긴 머리나 똑같이 답답하다. 붙임머리라서 더 답답해. 이거는 없었어. 다음 질문은 머리 하루에 한 번 감아도 괜찮은지. 근데 나 이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 머리를 하루에 한 번밖에 안 감아도 괜찮아요? 인지 하루에 한 번이나 감아야 돼요? 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의 얘기를 하자면 나는 원래 단발이었을 때 공감할 거야. 단발이었던 수동이들. 단발머리는 떡지면 티가 너무너무 잘 나지 않아? 이 머리가 짧다 보니까 체감상 이 유분이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는 느낌? 볼륨이 푹 죽으니까 너무 티가 많이 나서 단발일 땐 무조건 하루에 한 번 감았어. 근데 붙임머리를 하니까 이제 묶는다는 옵션이 생겨버렸지 뭐야? 그래서 이틀에 한 번 감아도 티는 덜 난다. 참고로 나는 지성 두피야. 그래서 하루 안 감으면 두피에서 냄새 나고 떡지기는 해. 하지만 티는 붙임머리 하니까 좀 덜 난다. 다음 질문. 두피 아픈지. 이거 내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야. 왜냐면 나는 두피가 좀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게 가끔 이렇게 빨갛게 좀 올라오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리고 두피가 지끈지끈 할 때가 있어. 안에 뭐 트러블도 잘 나고. 그래서 붙임머리를 하면 두피 건강에 너무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태까지 좀 망설였던 것도 있는데 일단 딱 붙임머리 한 첫날 붙임머리 하면서 당겨지는 거? 그건 생각보다 괜찮았어. 이렇게 딱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당기는 느낌은 없이 누군가가 내 머리를 조물조물 만지는구나 정도여서 받을 때 당시에 두피 괜찮았고 심지어 매직하고 바로 붙임머리 한 거라서 샴푸를 한 3번 정도 하고 나서 좀 예민해진 두피 상태에서 붙임머리를 했지만 괜찮았어. 그리고 붙임머리 하고 딱 끝나고 나서 솔직히 얘기하면 묘하게 두통이 왔어. 머리 붙인다고 긴장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두피의 곳곳이 골고루 이렇게 조금씩 당겨짐으로 인해서 뭔가 골이 땡기는 그런 게 좀 있었어. 근데 그 막 진통제 먹고 그러고 싶을 정도의 그건 아니고 좀 신경 쓰이네. 당일이라 그런 거겠지? 그 정도? 그리고 다행히 당일이라 그런 게 맞았어. 다음날부터 완전 괜찮았어. 평상시에 내가 이렇게 막 머리 만지고 할 때 아니면 이 머리의 무게로 인해서 두피가 땡기는지 그거는 전혀. 그냥 내가 머리 길었을 때랑 똑같아. 근데 그건 있다. 초반에 한 3일 정도 됐을 때는 샤워할 때 물 묻으니까 얘가 또 갑자기 팍 무거워지잖아. 그때 좀 두피가 당겼어. 그래서 그때는 한쪽 어깨 이렇게 올려놓고 샤워를 했더니 두피가 좀 덜 당겨서 한 며칠간은 어깨에 머리 얹어놓고 이렇게 샴푸하고 트리트먼트 할 때도 이렇게 만져서 두피 덜 당겨지게 했어. 근데 한 3일만 그랬고 이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물 다 맞고 머리 잡아 당기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두피 통증은 생각보다 괜찮다. 다음 질문. 유지기간. 나도 그게 궁금했어. 내가 찾아보니까 한 달 정도가 괜찮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뗐다가 다시 붙이기를 권장하더라고. 이유를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두피 가까이에 매듭이 있어. 처음에는 예쁘게 두피 가까이에 이렇게 있는데 얘가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점점 얘가 밑으로 내려와. 지금은 이렇게 막 해도 내 원래 모발과 매듭 사이에 손가락이 안 들어가는데 얘가 손가락이 들어가는 순간 그 매듭에 탁 걸려가지고 두피가 팍 당겨져. 보통 머리가 한 달이면 1cm 정도 자라거든? 한 요 정도 틈을 두고 붙인다고 치면 한 달이면 요 정도 틈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특히 손톱 같은 게 틱틱틱 걸리기가 좋겠지? 그래서 한 달인 것 같고 좀 개인차가 있는 게 머리를 엄청 자주 만지는 사람은 그게 불편하고 머리를 잘 안 만지고 그냥 이렇게 잘 냅두는 사람은 2달까지도 괜찮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머리 엄청 자주 만지고 막 수시로 넘기고 손빗질하고 그러는 타입이라서 나는 3, 4주마다 리터치 하는 게 정신건강 그리고 두피 건강에 좋을 것 같아. 다음 질문. 어떻게 떼나요? 이거 떼는 방법은 여기가 약간 고무줄 같은 걸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쪽가위 같은 걸로 고무줄 틱 끊어주면 이렇게 슈룩 빠진다고 해. 그래서 집에서 떼도 되고 붙임머리 샵 가서 비용 내고 떼도 되는데 이게 내가 보면서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다른 사람 하다못해 친구라도 있어야 뗄 수 있을 것 같아. 또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고무줄이 좀 약해지거나 아니면 뭐 고데기 하다가 좀 상해서 자연적으로 스르륵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자연적으로 떨어지거나 친구가 떼주거나 아니면 샵에 가서 떼거나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고 머리 관리만 잘 해주면 뭐 3번 이상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떼든 상관이 없고 이거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두기. 다음, 머리 잘 마르는지. 정말 안 마르더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뭐 안 말라봤자지라고 생각을 했거든? 긴 머리였을 때도 머리 말리는데 막 30분 걸렸으니까 차원이 달라. 진짜 안 마르고 왜 안 마르는지 보니까 이게 붙임머리가 보면은 요렇게 뭉텅이씩 되어 있어. 그냥 자연적으로 머리를 길면 그냥 두피에 손가락 넣어가지고 한 올 한 올 말릴 수 있는데 얘는 그게 안 돼. 그냥 이 뭉친 부분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특히 요 뭉쳐있는 맨 윗부분 있지? 여기가 물이 고여서 진짜 안 말라. 그래서 머리 말려줄 때 나는 드라이기 그냥 2개 쓰는 걸 추천할게. 쿠팡에서 산 드라이기 거치대가 있어서 나는 가능한 부분인데 어떻게 하냐면 나는 거치대를 위에서 아래로 해가지고 드라이기 하나를 여기서 쏴. 그래서 두피 위주로 말려줘. 하나는 내 손에 들고 안 마르는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해줘. 사실 여기만 안 마르고 여긴 잘 말라. 내 머리카락이랑 뭉쳐있는 이 구간이 문제야. 그래서 이 구간만 집중 공략을 해줘야 마르는 속도가 좀 비슷하더라고. 안 마른 채로 돌아다니면 팁 부분이 되게 습해져서 금방 상하고 나중에 리터치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머리 진짜 안 마르고 이 가운데 부분 집중 공략하려면 드라이기 2대 써주는 거 정신건강상 추천합니다. 다음 질문. 스타일링 편한가요? 일단 마르는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바짝 말리고 고데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고데기 조금만 수분감 있어도 막 연기 칙 나잖아. 그래서 꼭 다이슨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에어랩 같은 바람으로 같이 컬을 주는 그런 형태의 헤어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런 걸 쓰는 게 준비 시간 한 20분은 아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게 입모지만 내 원래 머리에서 자라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타일링이 안 먹을까 봐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 내가 느꼈을 때 걱정한 것보단 괜찮았어. 원래 내 머리가 고데기를 먹는 게 100%라면 얘는 한 90% 정도인 느낌? 그래서 고데기 안 먹진 않지만 조금 빨리 풀리는 느낌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빵실하게 넣어주면 이 정도는 괜찮다 싶었어. 다음 질문은 잘 때 불편하지 않나요? 이것도 너무너무 내가 걱정했던 부분이야. 붙임머리 팁들이 백일까 봐 너무너무 걱정이 되더라고. 근데 생각보다 베개도 푹신하고 내 머리카락도 푹신하니까 그거는 첫날부터 완전 편하게 잤어. 그리고 자다가 좀 이렇게 뒤척이면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쫙 당겨져가지고 두피에 자극이 갈까 봐 고민이 됐었거든, 나도. 그래서 잘 때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자지 않아. 머리를 그냥 이렇게 두고 자. 이렇게 스무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별로 베기거나 당겨지는 건 없었어. 다음 질문은 편한가요? 머리 말리는 건 진짜 불편한 게 맞고 내가 생각했던 붙임머리를 했을 때 삶의 질이 만약에 10점 만점에 1점이었다면 한 7점 정도인 것 같아. 내가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유일한 포인트는 다음번에 리터치할 때 말씀드리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머리 뒷부분에 생각보다 맨 밑에까지 붙어있어. 여기까지 붙어있단 말이야. 근데 나도 몰랐는데 내가 습관상 머리를 막 이렇게도 했다가 자꾸 막 말할 때 이렇게도 했다가 막 양옆으로 막 넘기더라고. 그러면서 여기 맨 끝에 붙인 팁들이 좀 당겨져서 여기가 좀 아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편하게 붙여주셨겠지만 그냥 나의 습관이라서 그냥 내가 조금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것 같아. 다음 질문은 붙임머리 하면 탈모가 생기나요? 나는 지금 한지 2주밖에 안 돼서 내가 아직 못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내가 느꼈을 때 내 두피가 지금 많이 자극받고 있냐? 그렇지는 않아. 나도 두피 이렇게 들쳐가지고 자주 보고 두피 예민할 때는 아예 막 따갑고 막 간지럽고 그래. 근데 지금 그런 증상은 전혀 없고 그냥 머리 긴 사람의 두피 정도? 그리고 여기 아래 조금 당기는 거 정도라서 별로 걱정이 되지는 않아. 또 한 가지 얘기해주자면 붙임머리 붙였다가 떼면은 탈모가 엄청 심해진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이거는 내가 답할 수 있는 게 붙였다가 뗀다고 해서 탈모가 될 이유는 사실 없어. 오히려 모발이 더 건강해져야 되잖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건 좀 루머인 것 같은 게 우리 붙임머리의 원리가 내 원래 머리에다가 가짜 머리를 엮어가지고 고정하는 거야. 그 말인즉슨 내 원래 머리는 얘 붙잡혀 있어. 그래서 원래 그냥 생애 주기를 다해서 떨어져야 하는 모발들이 붙임머리 때문에 잡혀있는 상태야.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하루에 모발이 한
50가닥이 탈락한다고 치면 50 곱하기 31. 근데 모든 모발에 다 붙임머리가 붙어있는 건 아니니까 뭐 3분의 1 정도 잡혀있다고 대충 치면은 500가닥이 붙임머리 뗀 날 떨어지겠지. 걔는 사실 이미 우리 두피에서 떨어져 있었는데 묶여있었던 것이야. 그래서 500가닥이 와르르 없어지면 이것이 탈모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걔네들은 그냥 원래 떨어질 거였고 붙잡혀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좀 그 공포심을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빗질 잘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빗에 따라 다름? 원초적으로 우리 손빗질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빗질하는 거 겉머리만 가능. 이제 대부분의 샵이 그러겠지만 붙임머리를 붙일 때 지그재그로 마음대로 붙이는 게 아니라 라인을 따서 붙이신다고 하더라고. 그 말인즉슨 여기는 통로야. 그래서 샴푸할 때도 머리 사이에 이렇게 슬슬슬슬슬 넣어서 뿍뿍뿍뿍 씻을 수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막 머리 감고도 찝찝하거나 아니면 노폐물 헹구기 어려운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일반 꼬리빗, 여기 매듭에 다 걸려. 꼬리빗 불가능. 그럼 뭐가 되냐? 쿠션감 있는 퐁신퐁신한 그런 빗 있지. 아니면 가발빗. 빗 사이 간격이 좀 넓어서 그냥 두두두둑 하면서 그 매듭이 이렇게 지나가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받았던 샵에서도 퐁신퐁신한 빗을 주셨어. 그걸로만 빗는 게 두피 건강에도 좋고 피스의 수명에도 좋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 샴푸 브러쉬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세모? 왜냐면 샴푸 브러쉬를 동글동글 쓰면 붙어있는 요 매듭들이 아주 난리가 나겠지? 동글동글은 안 되고 아까 얘기했던 길 따라서 이렇게는 가능해.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내가 느끼기에 노폐물 세정 충분히 잘 된다. 그리고 제품 뭐 쓰는지 질문도 있었는데 확실히 붙임머리 할 때는 내가 평소에 자연모일 때랑 제품을 조금 다르게 써줘야 되긴 하더라고. 붙임 모발이 아무래도 인모기 때문에 영양분 공급이 되지 않으면 상하고 갈라지고 빗자루처럼 되는 거 똑같다고 하더라고. 근데 또 뭉쳐있는 부분 있잖아. 이 윗부분은 사실 고영양이 돼서 뭉치거나 꿉꿉해지면 안 돼. 안 마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고영양 해줘야 되고 이 윗부분 내 원래 머리카락은 그냥 평소 관리하듯이 해주면 돼. 여튼 붙임머리 케어 방법은 그렇고 그래서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하냐. 붙임머리 하고 좀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부분에 샴푸가 닿으면 그닥 좋지 않다고 해. 사실 노폐물이라고 할 게 뭐 머리에서 나오는 기름기 이런 거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까지는 전달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보호를 해준 다음에 샴푸를 하는 걸 추천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배운 방법은 처음에 머리를 물로 적시고 나서 이음새 부분 말고 끝부분에만 고영양 트리트먼트를 발라서 코팅을 해줘. 그 다음에 샴푸를 두피만 묻혀줘. 그 다음에 헹궈낼 때 같이 헹궈. 그러면 얘는 어느 정도 트리트먼트로 코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샴푸가 지나가도 원래의 영양감은 조금 있는 그런 보통 상태가 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집중 케어가 필요한 이 부분은 라이트한 트리트먼트로 한 번 더 코팅을 해서 마지막으로 영양을 한 번 먹여주는 방법을 제일 추천해 주시더라고. 그래야 이 팁을 오래오래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해. 그래서 나는 조금 번거롭지만 그렇게 해주고 있고 2주 동안 거의 매일 머리를 감았는데 처음에 받았을 때보다 오히려 머릿결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 내가 쓰는 제품은 이거 진짜 붙임머리 하고 이 제품을 좀 많이 다시 보게 됐어. 보통 이제 쿠링 샴푸 쓰면 되게 두피에 물파스 바른 느낌으로 하얘지고 나중에는 조금 화끈화끈거리는 그런 쿨링 샴푸들만 써오다가 개운하고 시원하게만 한 쿨링 샴푸가 있다고 해서 작년 여름에 이 제품을 처음 사봤었는데 사실 평소에 100%의 개운함으로 두피를 씻던 사람이 90% 정도니까 조금 아쉽긴 했거든? 근데 쿨링 샴푸의 개운함이 이거를 싹 상쇄해주더라고. 그리고 뭔가 자극감 있는 쿨링이 아니라 진짜 시원한 쿨링이다 보니까 데일리로 썼을 때 괜찮았어. 이 사용감과 세정력과 거품력 그리고 이 개운함이 붙임머리 한 사람은 이거 무조건 추천하고 안 한 사람도 나 좀 머리 꿉꿉하다? 더 리프레쉬 되는 느낌을 느끼고 싶다? 하면은 진짜 이거 너무너무 추천해. 거의 쓴 지 1년 됐는데 새삼 너무 좋아. 그리고 처음으로 발라주는 트리트먼트는 민트리 거 너무 잘 쓰고 있어. 얘가 영양감은 되게 잘 채워주는데 채워지는 영양감에 비해서 머리가 유분기 도는 게 확실히 덜해서 민트리를 여기 코팅용으로 잘 써주고 있고 제형도 꾸덕하다 보니까 코팅 되게 잘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까지 민트리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2번 하면 그래도 헤어팩인데 좀 묵직해서 마무리는 워터 타입 에센스로 해주고 있고
제형으로 꾹꾹 눌러가지고 흡수시키면 살짝 따끈따끈해지는 그런 제형이야. 그래서 가볍게 영양 채워주기 너무너무 괜찮고, 그리고 머리 말리면서 쓰는 제품도 있는데 사실 단발머리였을 때 썼던 거랑 크게 다르진 않아. 먼저 두피 에센스, 말랑말랑한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터인데 그 실리콘 돌기별로 구멍이 뽕뽕뽕뽕 있거든? 그래서 두피에 이렇게 뿅뿅뿅 하면 두피 그 모발 사이사이로 얘네가 되게 부드럽게 샥샥샥 흡수돼.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머리를 말리면 일단 얘가 기화되면서 굉장히 시원하고, 곧 다가올 여름 생각하고 나처럼 지성 두피라면 이런 워터리한 제형 되게 산뜻하게 쓰기 좋을 것 같아. 사실 이 제품 써보고 너무 좋아서 아까 말한 워터 에센스도 같은 브랜드로 구매한 거거든? 둘 다 굉장히 만족했고, 심지어 이 두피 부스터는 이미 한 통 공병으로 비우고 나서 리필한 거야. 근데 되게 빨리 썼어. 한 2-3주 만에 쓴 것 같아. 한 통을. 여튼 이 제품 한번 써보고 싶은 수동이들은 굉장히 빨리 닳는다는 거 참고해주고, 그리고 이 끝부분 아무래도 약간 윤기 있게 케어해주려면 모발 에센스 따로 발라줘야 되잖아. 이때 제형을 너무 묵직한 걸 하는 건 좀 비추천. 아무래도 이게 머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묵직하면 이 부분까지 그냥 이게 한 덩어리처럼 돼. 그래서 덩어리 안 지게 하려면 최대한 라이트한 거 써주면 좋고, 그래서 원래 단발이었을 때 쓰던 제품 그대로 잘 쓰고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쓰고 있어. 첫 번째로 가장 라이트한 건 무스 타입. 퐁실퐁실하게 이렇게 샥샥샥 바르기도 편하고, 흡수됐을 때 잔여감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살짝 윤기만 도는 정도? 그래서 한여름에도 굉장히 잘 쓸 것 같은 제품이야. 그리고 중간 단계는 크림 미스트 타입의 노워시 에센스거든? 이거는 한 부위에 한 2-3번 분사하면 살짝 눅눅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 번씩 추추추추 이렇게 뿌려주는 걸 추천하는데, 되게 약간 비누향 같으면서도 꽃향 같기도 하고 치우치지 않은, 여튼 되게 고급지지만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그런 향이야. 그 다음으로 조금 더 묵직한 거는 내가 받았던 샵 원장님이 추천해주신 제품인데 진짜 손톱만큼만 써도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 짜서 손에 이렇게 비벼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손빗질을 아랫부분만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보여지는 제형 대비 막상 남는 잔여감은 별로 없고 향도 괜찮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라이트한 게 좋아 라면 무스, 향 좋은 거, 적당히 라이트한 거 하면은 요 어네이즈, 살짝 더 촉촉하게 더 윤기 극대화하고 싶어 하면은 요 커리실 제품 추천할게. 나는 셋 다 번갈아 가면서 잘 쓰고 있어. 마지막 질문, 스타일링 어떻게 하나요? 일단 크게 4가지. 생머리 살짝 안쪽으로 넣어서 허쉬컷처럼 하는 그런 생머리 스타일이 괜찮더라고. 그래서 나도 샵에서 처음 받은 날은 생머리로 해주셨는데 그것도 또 그것만의 매력이 있었어. 두 번째로 내가 자주 하는 물결 웨이브. 그냥 판고데기로 아래부터 볼록 올록 볼록 올록 볼록 올록 해가지고 이렇게 착 연출을 하면 확실히 상큼한 느낌, 러블리한 느낌이 극대화되더라고. 그리고 오늘 한 거는 봉고데기 또는 에어랩으로 가능한 스타일이야. 요만큼 빼고는 다 바깥으로 이렇게 말아서 요런 쉐입을 만들어주고, 요것들은 살짝 안쪽으로 말아서 얼굴 라인 감싸면서 얼굴 좀 작아 보이게 해주는 그런 스타일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 가지 묶는 방식이 있겠지만 포니테일 할 수도 있고 중간 묶음 할 수도 있고 아래로 묶을 수도 있어. 중간 묶음 하거나 아래로 묶을 땐 별 상관이 없는데 포니테일 하면은 약간 아래에 있는 팁이 좀 티가 나기도 하고, 내 원래 머리가 이렇게 짧아가지고 나는 포니테일은 잘 안 했고, 머리 받을 때 좀 특별하게 요청드렸던 부분은 반묶음 스타일 할 때 티가 안 났으면 좋겠다 였어. 아까 여기 길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영역을 살짝 피해가지고 팁을 붙여주시기도 했고, 나도 잘 몰랐는데 팁 종류를 3가지를 써주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라인에 있는 팁은 반짝반짝거리는 플라스틱이 없는 팁으로 써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해주셨어. 커스터마이징이 그런 식으로 가능하니까 내가 평소에 어떤 스타일링 자주 하는지 미리 말씀드리면 그거에 맞게 좀 디자인을 잡아주실 거라서 그것도 한번 생각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여기까지 붙임머리 왕초보를 대상으로 초보가 알려주는 붙임머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얘기해봤고,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줘.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느낀 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답을 달아줄게. 그럼 이 영상이 붙임머리를 고민하는 수동이에게 잘 닿았기를 바라면서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 안녕!